자, 안녕하십니까. 조재명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요, 일본의 근현대사 연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쭉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보면서 이제 처음 보고 있겠지만은 선생님 지금 몇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컴퓨터상 오류가 많이 나는지. 자, 어쨌거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오류가 나든 말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3년도에 이제 일본이 개항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1853년도에 페리 제독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우라가오키라는 곳에 이제 도항하게 됩니다. 이 우라가오키라는 곳에 도항할 때 이제 타고 온 배를 우리가 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쿠로부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를 타고 와서는 다짜고짜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에도 시대였는데, 그죠? 에도 막부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반쯤 무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858년도, 요거는 여러분이 연도를 알아두시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하고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1858년도에 니치베이 슈코츠쇼 조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여러분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으로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치외법권이라는 것과요, 두 번째는 관세자주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외국인의 재판을 일본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에 따라서 미국의 재판, 즉 영사들에 의해서, 외교관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불평등 조약으로서 남게 되고요. 이후에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58년 미일수호 통상조약과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1868년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메이지 이신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이지 이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일본의 근대화라고만 많이 알고 있고 경제 발전의 근대화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메이지 유신의 정치적인 의도는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텐노, 우리나라에서는 일왕이라고 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의 포인트,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근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연도 여러분이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후 1869년도에는 한세키 호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판적봉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지방의 호족이었던 번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오는, 땅과 이제 권력을 빼앗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여러분 중앙 집권을 건설하는 것이 동시에 이제 에도 시대의 봉건 제도를 붕괴하는 것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1873년도에는 치소카이세이라고 하는 지조 개정, 그 다음에 징병령, 그 다음에 정한론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치소카이세이라는 것은 땅값에 해당하는 이제 세금으로, 땅값에 해당하는 땅값의 일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고요. 징병령, 그 다음에 정한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여러분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세이칸론이라고 하는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타가키 타이스케라는 사람과 이제 사이고 타카모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타가키 타이스케는 뒤에서 다시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이타가키 타이스케라는 사람은 자유민권 운동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사이고 타카모리 같은 경우에는 카고시마, 지금의 카고시마였던 사츠마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이칸론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을 점령하자, 조선을 점령하자, 그 당시에는요 이라는 이론인데, 이 세이칸론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와쿠라라는 사람에게 패배하면서, 맞습니까? 여기 있는 이타가키 다이스케, 특히 사이고 타카모리 같은 경우에는 카고시마로 돌아가는, 하야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사이고 타카모리는 정한론을 주장하다가 패배하게 되고요.
자기 이 동네인 사츠마, 카고시마로 돌아가서 지역에 있던 사무라이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1877년도에 일으킨 세이난 센소, 서남전쟁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죠? 자, 1882년도에는 리켄카이 신토라는 것이 결성됩니다. 이 입헌개진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금 뭐 발음 좋지 않지만요. 입헌개진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리켄카이 신토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만든 당이었고요. 영국형 의회 정치를 주장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이 영국형 의회를 주장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오쿠마 시게노부는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대립을 하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 프로이센이죠. 그죠? 프로이센형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889년도는 여러분이 연도 파악해 두셔야 되고요. 대일본 제국헌법이 발표됩니다. 이거는 흠정헌법, 킨테이 켄포라고 해서 위에서 수여하는 형태의 헌법. 동시에 프러시아, 프로이센입니다. 그죠? 프로이센의 프러시아 헌법을 참고로 했다. 그 이유는 왕의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프러시아 헌법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자, 1890년에 이제 일본에서 최초로 국회가 등장하게 되고요. 1894년도에는 청일전쟁, 우리가 일본 말로는 니신 센소라고 하는 센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우리나라 조선에서 그지 동학농민운동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일어난 건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를 손에 넣게 되죠. 그죠? 자, 랴오동 반도를 손에 넣었는데 왜 너네가, 일본이 아무리 전쟁에 이겼지만은 너네가 랴오동 반도를 가져가냐 하면서 서양의 열강들이 이 일본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가 랴오동, 지금의 요동입니다. 요동 반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삼국 간섭에 의해 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랴오동 반도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본은 여러가지 외교적으로요, 또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대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하고요. 1899년도에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공부를 했던 미일소 통상조약의 불평등한 치외 법권을 여기에서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02년도에는 여러분 영일동맹이 성립됩니다. 이 니치에이 도메이라고 하는 영일동맹이 성립된 연도 1902년도고요. 연도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뭐였다? 바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904년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1905년도에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를 이제 일본이 통치하게 되겠죠. 1919년에는 한국을 병합하게 되고요. 1911년에는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까 미일소 통상조약에서 맺었던 두 가지 불평등한 내용을 다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1914년에는 칭다오를 점령합니다. 칭다오는 지금의 중국의 산동지역, 산동반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칭다오라는 곳은 중국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전쟁 중이었던 일본은 독일이 유럽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자 이 중국의 산동지역을 낼름 이제 먹어버리는, 그죠? 칭다오 점령을, 산동지역을 점령하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산동지역을 점령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다음에 나오는 1921년도 워싱턴 회의 때 여러분 산동지역은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워싱턴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9개국 조약과 4개국 조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9개국 조약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조약이었고요. 4개국 조약은 태평양에 있어가지고 이제 분쟁을 방지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맺었던 영일 동맹이 파기하게 되겠죠. 파기됩니다. 1923년도에는 칸토 대지진이 일어나고요. 25년도에는
보통선거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1925년도에 보통선거법이 통과되면서 25세 이상 남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보통선거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여자는 선거권이 없어요. 하지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제네바 군축회의, 30년에는 런던 군축회의라고 하는 군비를 축소하는 회의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1년도에는 만슈지헨이라고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탈하기 시작하는,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도에는 5.15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5.15 사건은요, 이제 군대에서 해군 장교가 수상을 암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해군 장교가 수상을 암살하고 그 뒤에 여러분 36년도에도요 2.26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5.15 사건과 2.26 사건은 이제유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왜냐면은 군국주의를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해군 장교에 의해서 수상을 암살하고 청년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본격적인 군국주의, 군대가 중심인 이제 사회 정치가 되는 군국주의를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근현대사에 있어가지고는 일본 사회를 상당히 바꾼 큰 영향을 준 사건이기는 하나요. 이제유에서 조금 나오기는 껄끄러운 내용이라서요.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도 선생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1933년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만주사변에 의해서요. 그죠? 탈퇴를 하게 됩니다. 자, 1937년도에는 노구교 사건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로코교지켄이라고 하고요. 루코우차오라고 하죠. 중국말로. 노구교 사건이 터지면서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고, 자, 똑같이 37년도에는 삼국 방공협정이라고 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에 이제 일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삼국 동맹으로 발전하는 내용이죠. 41년도에는 진주만을 침탈하면서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막이 오르게 되고요. 45년도에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1946년도에는 GHQ, 메가더 중심인 GHQ에 의해서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게 되는데, 이 일본국 헌법에서는 국민주권, 그 다음에 평화주의,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46년도에는 여러분 지금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남녀 보통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연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고요. 연령도 25세에서 20으로 20세로 내려가는 선거가 처음으로 1946년도에 열리게 됩니다. 1947년도 GHQ 아래에서 교육기본법과 독점금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49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등지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대책을 위해서 도찌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미국의 학자였던 도찌라는 사람을 데려와서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샤오프 공고라고 해서 직접세 중심주의의 조세 제도를 새롭게 이제 정비하기도 하죠. 도찌라인을 발표한 다음에 여러분, 일본은 인플레이션 대책,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하나 반대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건 조선전쟁, 한국전쟁 때문에 이제 극복을 하게 되겠죠. 자, 1951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어납니다. 아주 선생님이 연도도 잘 알아두라고 했고요.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강조했던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제1세력, 미국하고만 단독 강화를 맺고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가들하고만 단독 강화를 맺고,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맺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고 있는 건데요. 이후에 1956년도에는 소련하고 일소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서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죠. 1960년에는 안보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수상이 누구였냐면은 지금의 아베 총리인 외조부에 해당하는 키시노부스케 내각이었습니다. 사실 키시노부스케 같은 경우는 전범인데, 그죠? 냉전 속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사람이고요. 밑에 이제 안보 투쟁 이후에 소득 배정 정책이라고 하는 쇼토쿠바이조 세이사쿠를 주장한 사람은 바로 이케다 하야토라는 수상입니다. 이 두 사람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기출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964년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흔히 속칭 OECD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에 개최하게 됩니다. 자, 65년도에는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68년도에는 미국에게 2차 세계대전 때 뺏겼던 오가사와라라고 하는 섬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상이 누구였냐면 사토 에이사쿠고요. 72년도에는 오키나와도 돌아오게 되죠. 복귀하게 됩니다. 미국의 영토로 잠시 들어갔던 오키나와도 같이 이 사토 에이사쿠 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토 에이사쿠라고 하는 수상은 비핵 3원칙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핵을 만들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는 츠쿠라즈 모타즈 모치코마세즈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973년도에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핸도소바세로 일본이 이행하게 되는데, 이 변동환율제로 이제 이행할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이후에 킹스턴 합의라는 것에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973년도에는 여러분 석유위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석유위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란물가라고 해서 광란물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자, 이 73년도에 여러분 일본이 이제 본격적인 고도 경제 성장이 막을 내리는 그런 연도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70년대부터는 일본이 여러분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나버리고요. 이제 뭐 한 4, 5% 정도의 성장이 쭉 이어집니다. 85년도에는 프라자 합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프라자 합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엔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합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일본은 일본 수출 기업들이 이제 불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다가 버블 경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85년도에 센바이코샤 덴덴코샤가 민영화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센바이코샤는 JT라고 하는 타바코 회사고요. 덴덴코샤는 NTT라고 하는 통신회사인데요. 민영화가 되고요. 87년도에는 국가철도가 민영화가 되는데, 코쿠테츠가 민영화가 되는데, 이 국가철도는 지금의 JR로 바뀐 거죠. 85년, 87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 그 다음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이 노선을 걷던 시기에 일본도 민영화를 하면서요,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보면 보조를 맞춘 거였고요. 동시에 이때 이제 수상은 나가소네 야스히로라는 수상이 이러한 민영화나 정책들을 펼쳤던 겁니다. 89년도에는 소비세를 3%로 도입하게 되고요. 92년도에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법을 만들게 됩니다. 속칭 PKO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본이 파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곳에 이제 자위대가 최초로 파견되게 됩니다. 1993년도에는 호소카와 내각이 성립되면서 1955년부터 93년까지 이어졌던 55년 체제가 붕괴되게 되고요. 이 호소카와 내각 다음에 해인 94년도에는 선거 제도까지 개편되게 됩니다. 자, 95년도에는 한시나와지 다이신사이라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었고요. 98년도에는 경기가 매우 악화된 버블 붕괴되어서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금융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킹유 빅구방이라고 하는 금융 빅뱅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와 은행 사이에 벽을 허물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주식만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지주회사, 모치카부 카이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금융 빅뱅이 일어나게 되고요. 2003년도에는 자위대를 이라크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본의 이제 연표였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이 더 적어가지고 넣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복습하시면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다른 나라의 연대, 이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참고로 해서 복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